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오늘은 공기 좋고 바람 좋은 안성에 나와 있거든요. 안성에 물류단지를 보러 왔습니다. 저 앞으로는 2차선에 붙었고요. 이건 옆길입니다. 2차선에 붙어야만 물류단지가 허가가 날 수 있거든요.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, 물류단지에서는. 보시면 이쪽으로 저쪽 산, 여기서부터 한 300~400m, 그 다음에 저기서부터 이쪽 저 끝까지는 한 400~500m 되는 면적입니다. 그래서 54,000평이거든요. 여기는 아주 평지잖아요, 평지. 저쪽에 있는 산의 흙을 끌어내려서 이쪽으로 맞춰야만 평지를 만들 수 있겠죠.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단을 둬서 한 2단이나 3단 정도 단을 둬야 될 것 같아요. 오기 전에 그 엔지니어링 사무소에 들러서 대충 뽑아봤는데, 허가 면적이 높은 데 빼면 그러니까 한 33,000평 정도를 얘기하는 곳을 봤는데, 거기 말고 또 딴 데다 한번 집어넣을 필요가 있죠. 저희로서는 어차피 이거 사면은 54,000평 중에서 많이 될수록 좋을 거 아니겠어요, 허가가. 4만 평 이상 된 데는 엔지니어링을 찾아서 해보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금액대는 100억대가 좀 넘어갈 것 같은데, 그것도 마지막 추라이를 좀 봐야 되겠죠.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물류단지는 허가가 날 것 같이 보여요. 물론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안 하고 하더라도 뭐 1,000평, 2,000평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면은 그것도 시간이 1년, 2년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류단지로 또 공장단지로 한번 개발을 할까 하고 나와봤거든요. 너무 커서 일반인들은 좀 엄두가 안 나죠. 잠깐만 생각해 보고 넓은 땅을 보고 하면 그것도 실력이 늡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30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하고 120만 원 정도를 지금 제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. 평당 120만 원. 120만 원 정도에 판다면은 30만 원 플러스 토목비 20만 원. 큰 건 아무래도 좀 싸죠. 왜냐면 집중적으로 이것만 쭉 하니까 30만 원까지 안 들 수 있거든요. 그냥 20만 원 잡으면 원가가 50만 원. 그죠? 50만 원을 들여서 사서 120만 원에 판다. 어떻게 파느냐. 이건 미리미리 홍보를 해놔야 돼요. 미리 해서 그 사람들을 맞춰놔야 돼. 할 사람들을 맞춰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이게 3만 평 또는 4만 평이 개발됐다고 하면은 보통 한 군데 쓴다는 사람이 5,000평 이상을 잘 안 쓰거든요. 그러면 6개나 10개, 6개나 8개로 나눠서 팔아야 되는 건데 5,000평으로 한다 하더라도 파는 문제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먼저 맞춰놓고 판다. 물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맞춰놓고 파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 밑에 물이 흐르죠? 물이 조금씩 흐르는데, 물이 보이나요? 저 밑으로 보이죠? 국어예요, 국어. 국어니까 이건 흉관을 묻어서 한 1m짜리, 1000mm죠? 1m짜리 흉관. 세멘트로 된 거 단단한 걸 묻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흙을 채워야 됩니다. 저기다 만약에 뭘 쌓게 되면, 석축을 쌓게 되면 그 돈만 들어가는 거잖아. 그냥 순간만 묻어놓고 여기까지 흙을 쌓으면은 이게 지지대가 돼서 뭐 특별히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냥 흙을 묻어버리면 개인 땅이죠. 개인 땅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꺾어진 거보다 평평한 게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? 전혀 그 사람들한테는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묻어버리면 맞춰갖고 뭐 이거 일만 해도 뭐 한 달씩 해야 됩니다. 토목만 하더라도. 그 다음에 관 다 묻어줘야 되잖아. 물줄기를 뽑아줘야 되잖아. 결국 일로 뽑아야 될 거 아니야? 일로 뽑으려면 다 곳곳에 미터를 한 50m, 100m씩 해서 잘라서 관들을 다 묻어야 돼요. 그런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다른 쪽으로 좀 나와봤는데 이쪽은 하단부가 되겠죠. 2차선에 붙은 땅이니까. 하단부가 되는데 지금 요 땅이 이제 다 판실해놔서 있는 땅이고 여기 끝나는 지점이 여기 앞에부터 저희 땅이거든요. 그렇지. 여기는 아니다 이거잖아. 네. 이건 사실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인데 여기는 누가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잘라가지고 분양을 한 것 같아요. 이쪽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. 네. 저만큼 가야 되겠네. 내가 볼 때는 이 정도에서부터 여기서부터입니다. 여기서부터 산 모양이 틀리잖아 벌써.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라고 보면 여기가 제일 높은 쪽이거든. 제일 높은 쪽이니까 아까 얕은 쪽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나와야 돼. 그럼 이 정도까지 허가가 충분히 난다고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때 여기다 쳐버리면 돼. 여기다 쳐서
해버리면 된다. 나무는 뭐 크게 쓸만한 나무는 없네. 그지? 전부 다 땔감이네, 땔감. 여기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좀 좁은 편이야, 여기는. 이쪽으로 길게 돼. 여기서 기니까, 여기 좀 좁아. 100m밖에 안 돼, 여기 폭은. 이쪽으로 길지. 한 500m. 일로 가면서 넓어지니까. 머릿속으로는 떠오르는데, 지적도 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. 자, 가자. 이제 가. 제일 중요한 건 판매 전략을 짜봐야 돼. 판매 전략을 짜서 움직여야지. 그냥은 뭐 돈 100억씩 이상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공사비가 일단 60억 이상 든단 말이야. 네. 현찰 줘야지. 공사는 현찰 안 주면 일 안 해. 공사는 현찰 다 줘야 돼. 네. 그래서 인건비가 최고 비싼 거잖아. 이쪽 지역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야지. 이 건축하는 사람들도 아주 화장들도 많어. 건축하는 사람들, 토목하는 사람들, 기계가 실제 수십 대가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. 그 사람들이 잘하지. 싸고. 어쨌든 투자하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 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땅을 인해서 저희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게 목적이니까요. 예.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가격이 20얼마? 평당? 지금 21만 원. 21만 21만 원 꼴 되는 거예요? 고 저희가 뒤에 못 쓰는 땅 빼면 한 30만 원 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혹시 이제 뒤에 못 쓰는 땅 빼고 살 수는 없을까요? 그건 안 되죠. 네, 어쨌든 턴키로 팔려고 하시겠죠? 이게 법인수유라고. 그렇죠. 그건 전체를 다 사서 이제 약 3만 원, 3만 5천 써도 경쟁력은 있어요. 그럼 그건 이제- 시세가 있기 때문에. 저희가 그거를 결국엔 투자 목적인데 우선 뭐 언뜻 생각나는 건 지금 뭐 물류 아니면 공장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. 네. 다른 방법이 혹시 뭐 또, 글쎄요, 요즘 그게 원래는 스키장하고 예. 저기도 허가 내는 거 아니에요?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예. 변경이 가능하다라더라고. 예. 변경이 가능한데 이제 양 못 쓰는 땅이 좀 있으니까 예. 그걸 감안해서 이제 사실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. 그런데 예. 왜 못했느냐면은 이 회사에서 저기 매도해놓은 회사에서 예. 그 허가 조건에는 안 판다는 거예요. 허가를 받아서 팔진 않겠다. 산 사람이 허가 받아라. 그렇지. 이제 계약금 주고 허가를 내서 잔금을 주는 예. 대부분이들 그렇게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, 계약을 해달라니까 그런 예.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.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은 여기서는 뭐 3개월까지라도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단 정상 계약을 해서 일시불로 해서 서류 주고받을 때 일시불을 준다면은 그냥 110억에 해주고 그다음에 2개월일 때는 125억 그다음에 3개월일 때는 130억을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방금도 저희 그 담당자 통화를 한 거를 우선 예를 들어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가서 산업단지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예. 뭐 한 70에 350%막 이런 식으로 공장 용지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판다면 평당 얼마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? 글쎄 그 여기 안성 쪽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안성에는 180만 원, 180에서 200 정도는 가요. 예. 안성 1, 2, 3, 4 단지가 예. 산업 단위가. 예.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 덜 봐야 돼요. 예. 150 그 정도 선. 아, 150선. 음. 네. 그렇고 만약에 이제 그냥 뭐 단순 칼질만 해가지고 이제 잘라 판다 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랬을 때는 이제 그냥 일반 계획 관리 상태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훨씬 더 낮게 책정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금액을 좀 더 낮게 책정을 해요. 얼마 정도 보실 수 있으실까요? 예를 들어서 길만 뚫어놓고 예. 길을 뚫어서 길을 뚫는 데는 그럼 최소 한 6m 정도 예, 뚫어놔야 될 거예요. 그래야겠죠. 뚫고 공업 용지 공장 예. 용지로다 얘를 잘라 판다고 해도 예. 60만 원 이상은 받아요. 왜냐면 60이라는 거는 토목 안 해놓은 상태를 말씀하시죠? 그렇죠. 예. 그럼 저희가 토목까지 해놓으면은 이제 가격이 더 뛸 테고요. 그렇죠. 예. 아 도로 정도만 정비를 해놓고. 도로만 이래도 내놓고서 파면은 예. 60만 원 이상은 받아요. 충분히 생산이 있는 그냥 일반 좀 창고 수요는 좀 있을까요? 창고 수요도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우리가 일단 뭐 산단으로 만들어서 공업용지 기준으로 한 150에 팔 수 있고 네. 토목 안 된 상태로 이제 도로해서 공장용지로 팔면 60. 그렇죠. 토목 돼 있는 상태면은 뭐 조금 더 받고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.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. 저희가 일단 지금 11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110억은 이제 서류 주고 받으면서 그냥 동시다발로 할 때 110억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시불이 가능할까 저는 현실적으로 싶은데 네? 왜냐면 일시불이라는 게 뭐 음. 우리가 은행 대출을 안 끼진 않을 테고 그럼 뭐 아무리 짧아도 보통 한 일주일 텀은 있지 않습니까? 아 그럼요. 근데 그거예요. 그 일시불이라는 개념이 그 한 일주일 텀까지는 일시불로 아니, 그렇죠. 뭐 그런 형태이겠죠. 그냥 그렇게는 가능해요. 그랬을 때 조금 더 디스카운트 여지는 없을까요?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
깎는 건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. 깎는 건 쉽지가 않다. 다른 데서 지금 140억까지 지금 막 얘기도 들었지만 네, 140억까지 막 얘기가 돌고 있어요. 다른 데서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예, 예.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. 돈 없는 사람들이 맨날 와서 찝쩍거리고 있는 거예요. 지금. 예. 그래서 깎는 건 좀 안성에 어렵고 특히 요새 시행사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. 예. 예. 깎는 건 어렵고 그 금액에 그냥 하신다면은 예. 뭐 이상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네. 바로 그냥 계약은 가능하니까. 일주일 안에 잔금 납입하는 걸로 해서 뭐 10억이라도 더 깎을 가능성 없을까요? 그러면은 제가 예, 예. 그분하고 만나서 뭐 의논을 예. 해볼게요. 확실하게 이제 하신다 그래야 뭐 얘기가 네, 되는 그러니까, 거니까. 그렇죠. 안성 거 지금 보셨죠? 금액이 좀 크죠. 뭐 110억, 120억 이렇게 얘기하되니까 금액이 큽니다. 부동산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요새 물류단지가 대세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요. 우리가 함부로 100억, 200억을 얘기한다는 게 저 어려운 얘기죠, 사실. 근데 물건을 팔고 사는 건 돈으로 팔고 사죠.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돈이 없어요. 돈이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계획을 잘 짰어. 자,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링 아니면 설계사 이런 것 중에서 신용 있는 곳들이 있죠. 거기서 허가 문제 같은 걸 짚어갖고 딱 계획서를 만듭니다. 그림 다 떠가지고 사진 다 뜨고 해서 만들어요. 물건은 그렇게 파는 거거든요. 실제 보고 파는 게 아니에요. 계획서 보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계획서를 딱 봤을 때 물류가 예를 들어서 33,500평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죠. 우리나라에서 신용 있는 데가 수백 군데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. 거기서 33,500평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보고 사는 거야. 그러면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? 산다는 사람의 명함과 계약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? 은행으로 가요. 그래서 은행에서 90%, 100%를 요구합니다. 우리가. 자기 살 사람이 있으니까 100억 해주세요. 110억 해주세요. 그게 대출의 기술이에요. 또 매매의 기술이고 이런 것들을 꿈꿔보세요. 돈 없으면 아무 사업도 못한다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 구프랜드가 돈만 많아서 이런 걸 사고 파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최근에 1,000억짜리까지 1,200억짜리까지도 우리가 맞춰본 적이 있어요. 그 계획만 잘 짜면은 그런 돈들이 오고 갈 수 있다. 어떻게 은행을 움직일 수 있느냐? 이게 대출의 기술이고 사업의 기술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저 사람 돈 많아서 100억, 200억짜리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계획만 확실하면 돈은 나온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그게 사업의 중심이에요. 돈 없이 하는 게 사업이에요. 그래서 보면은 매도자가 잘 안 판다는 얘기 부동산에서 하셨죠.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뭐 1년 있다 주겠다, 허가 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그건 기술이 좀 덜 좋은 사람들이 파는 방법이야. 빨리 해서 매수자를 딱 맞춰만 주면 대출도 되고 다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. 살 사람이 있는데 은행에서 돈 안 주겠어요? 또 살 사람은 이 엔지니어링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것이 사업의 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원장님 그런데 약간 봉익임선달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. 폼이긴선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들을 땐 그렇게 듣지. 모든 건 다 기획으로 결정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견적서부터 쭉 받아놓은 건데 이것도 벌써 수십 장 아니냐 이렇게.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뭘 팔러 갈 때 기획을 싹 잡잖아. 잡으면 자기의 이게 치적서부터 업적, 이력 이게 쭉 다 들어가잖니.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뭘 했다, 무슨 물류를 했다, 5만 평 쭉 들어간단 말이야. 10만 평 쭉. 무슨 어디 물류 자세히 들어간다고. 그럼 그 상대편도 다 조사를 하겠지. 이게 맞아? 요새 정보가 많잖니, 인텔 같은데. 그럼 이 회사 한 거 맞네? 이런 증명이 필요해요. 거기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MOU를 서로 체결을 하게 되는 거야. MOU가 3단계가 있어, 보통. 3단계 정도 가면 이거는 완전 계약이랑 마찬가지야. 그래서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인허가가 떨어지면 언제까지가 중도금, 다 되면 잔금,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거야. 보통 몇백억 이상 되는 건 다 그렇게 하거든. 그럼 나도 계약금을 받아야 이제부터 인허가를 시작하는 거야. 목적이 뭐냐? 인허가만 받고 파는 경우가 있고, 토목까지 다 해서 파는 경우가 있고, 다 완전히 중공을 다 끝내서 파는 경우가 있어. 그때마다 가격이 틀려지겠지. 100, 150, 200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, 물류가. 난 이제 100을 목표로 일을 하는 거야. 왜? 일이 너무 많으니까. 허가 받고 파는 거란 말이야. 그 계약을 하는 거야. 이 계획을 가지고 땅을 살 때 은행 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. 그래서 계약한 사람이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은행에서도 보지.
A 회사, 큰 회사한테 계약을 했네. 이 계획은 굿 프렌드에서 했네. 굿 프렌드도 알아. 내가 아는 데니까 은행을 찾아갔을 거 아니야. 아는데 이런 계획과 함께 계약서가 들어왔단 말이야. 그럼 100% 대출해 주는 거야. 그게 기술이라는 건데 기술에는 이런 능력과 세밀함이 필요한 거지. 이거는 봉이 깃는다 물 떠먹는 게 아니야. 이거는 실질적인 사업이지. 이렇게 만들기까지가 어려운 거거든. 친밀한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몇 평까지 할 수 있다. 그러면 금액이 총 얼마가 나온다. 그 사람들이 물류를 했을 때 물류의 결과까지 다 여기다 다 답을 다는 거야. 그 사람들이 여기다 34,000평에다가 건물을 졌을 때 얼마의 수입이 나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거야. 그 사람들이 이거 검토한단 말이야. 하루늘 계획부에서 검토가 좋다, 옳다. 그럼 계약되는 거야. 그게 사업이지. 이런 걸 PF 대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? 이건 좀 더 특수한 거야. 이자도 그렇게 PF 같이 60, 70% 안 줘. 난 3%대로 맞춰. 이제 조건이 있어. 뭐 300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3%. 그 이상 넘는 건 5%, 6%. 이렇게 하는 수도 있긴 있어. 은행에서는 항상 그 보수적이잖아. 얼마까지는 여기서 보장이 될 것 같은데 얼마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올라가는 수가 있어. 아니면 지네가 빠지면서 저축은행이나 이쪽을 끼는 수가 있지. 그래서 저축은행은 좀 위험해도 하는 거 아니야. 왜?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. 그걸 껴넣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너무 많이 알면 안 돼. 이 정도로 해야 돼. 기부 단위 계획 설계도를 봤는데요. 그거는 저희가 설계 도면을 짠 다음에 내야 허가가 나는 건가요? 그렇지. 허가를 다 집어넣고 평가를 많이 받아야 돼. 그래서 최하 1년 걸려. 그 내가 다 못해. 난 이 정도만 가지고 맡기면 거기서 또 그걸 짜는 거야. 다. 그거만 1000페이지도 나오고 그래. 두께가 계획서가. 그건 내가 다 못하니까 초안만 가지고 집어넣으면 엔지니어링에서는 그걸 만드는 거야. 우선 환경평가부터 받아. 교통평가. 제일 어려운 것들이잖아.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돼요. 모두 한 30개 정도의 평가를 넘어가야 돼. 그럼 시군구가 다 도움을 줘야 되고 다 통과돼야만 되는 거야. 전문가들이 짜는 거야. 뭐 심지어 엔지니어링 회사가 직원이 한 4,000명, 5,000명 있는 데도 있어. 우리나라에만. 뭐 말을 내가 안 해서 그렇지. 뭐 무슨 회사 뭐 이런 데 많거든. 거기서 엔지니어링 계획을 짰다. 그러면 거기 통과야. 대신 그런 설계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받겠네요. 이번에 내가 저거 말하면 좀 그러겠다. 하여튼 네. 처음에는 100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. 설계만요? 설계 계획까지. 그래서 나도 놀랬어. 그때 내가 웃으니까 그럼 동업을 하자고 그러더라고. 내 아이템이 좋으니까. 동업이 뭐냐 했더니 끝나면 받겠다 자기네가. 사업 계획이 너무 좋으니까. 그런 제안도 받아봤어. 봉인들 같은 거 아니야? 저는 그냥 처음에는 산을 계획으로만 판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. 그렇지. 그거 사실은 그 안에 그렇게 그 말 속에는 많은 기획과 이게 들어가는 거야.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